예, 현재 사진을 한 장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정과 순종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보여준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자의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책자의 제목을 보면은 The Story of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이 사진을 제가 순종이 사실하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게요.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사진은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고설명으로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고정 얼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는 시선을 보면은 눈동자의 기준을 잡았을 때 가운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눈동자가 같은 초점, 시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상적으로 보아도 정상인으로 보이죠. 그런데 약간 이제 보는 방향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진 찍는 분이 이 시선으로 볼 때 여기 왼쪽 이쯤에 이렇게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또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죠. 아마 사진 찍으면 예전에 플래시 있지 않습니까? 불이 번쩍하고 터지는, 아마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사는 뭐 여기에 이제 중앙에 있더라도 좀 왼쪽에 그 플래시 라이트를 이제 쥐고 있다면 아마 이 오른쪽 편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정이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은 뭐 정상이죠. 전혀 이제 사실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손정을 보면 좀 약간 이상하죠. 자, 눈동자를 이렇게 십자선으로 이렇게 꺼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검은 눈동자의 색이 오른쪽 눈에는 정중간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의 눈을 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손정은 이 왼쪽 눈이 사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 하는 분은 그분은 사시가 아니잖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순종이 있나? 현재 제가 사진을 열어놓지 않았나요? 순종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은 뭐 좀 젊을 때 찍었다고 봐도 되겠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순종이 맞죠? 자, 순종의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이분은 사실로 보이세요? 자, 눈동자의 이제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오른쪽 눈은 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사시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도 보면은 여기 약간 음영이 처리되어 있어가 이 부분이 눈동자가 더 큰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실제 눈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눈동자의 이제 가운데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진은 흑백이고 뭐 화질이 좀 안 좋으니까 뭐 조금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제 보더라도 다른 또 순정의 사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순정의 사진이 되죠. 인터넷 검색하면은 이런 복장을 입고 근대식으로 표현한 이런 복장을 한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사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입니다. 자, 눈동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주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시가 아닌지 이제 확인하는 거는 꼭 이렇게 눈동자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도
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것으로도 정상인지 아닌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사진을 찍으면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근거리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검은 눈동자가 이 코가 있는 이 중앙 쪽으로 약간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시인 경우는 그 바라보는 반대 방향으로 눈동자가 변경되는 경우죠. 현재 오른쪽 눈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왼쪽 눈도 보면은 약간 이제 안쪽으로 이제 치우쳤죠. 그렇기 때문에 두 눈동자가 같은 이제 각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어, 정상인의 이제 눈동자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외국분이 이제 보이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눈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왼쪽에 이 검은색, 이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이제 치우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동자의 흰색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 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또 사시도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또 보니까 이제 좀 심하네요. 이 코가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안쪽으로 양쪽 눈이 다 몰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눈동자 다 사시인 것 같습니다. 뭐 한쪽 눈 사시인 경우도 있고 뭐 두 쪽 눈 사시인 것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 보시면은 이 순정을 보시면 자, 이 사시로 보이지 않죠? 자,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비교해 보면 자, 정상적으로 보이죠. 자, 왼쪽에 외국 어린아이를 보면 이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이 이 코를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흑백도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이제 오른쪽에는 중앙으로 위치하고 왼쪽에는 음영 체가 되어 있어가 눈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눈은 뭐 요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운데 눈동자를 이제 잡으면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 근대식 옷을 입고 있는 순정을 볼 때 같은 정상적인 이미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순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자, 두 분이 비슷해 보이나요? 왼쪽에는 나이 좀 들었을 때 찍었을 것 같고, 뭐, 오른쪽에는 좀 젊었을 때 찍었을 것으로 이상이 되는 그런 사진인데, 가장 이 눈동자를 봤을 때, 분명히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귀 모양이나 이제 코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그것은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왼쪽 편의 순정은 코가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른쪽 편의 순정은 코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작아 보이는데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명상황후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명상황후 사진도 보면은 이거 젊었을 때 명상황후가 사진 찍은 것으로 추정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보면은 이렇게 확대해 보면 사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검은 눈동자가 눈의 이제 중앙을 보고 있는데 왼쪽 편을 보면은 약간 왼쪽으로 이제 치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흰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순종하고 똑같은 사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시는 유전되는 경우도 있고 유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꼭 유전병이라고 해서 유전되는 병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순정은 좀 운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가 이제 사신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 흥선대원군이 실현했는 것도 이 명성황후가 장애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눈을 바라보면은 사시이기 때문에 정상인이 이 장애자를 보면 상당히 이제 불쾌감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를 그렇게 총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면 이 눈을 바라보는데 눈이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 흰 눈동자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요거는 맹성황후 이제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확한 명성황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얼굴도 한번 확대해 보죠. 자, 여기도 보면은 글쎄요, 이 눈동자를 보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안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예전에 이제 어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가지신 분들도 세월이 흐르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사진은 명성황후가 조금 이제 나이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시가 앞전에 젊었을 때 사진보다는 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물체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눈동자가 이제 앞쪽 코를 중심으로 했을 때 좀 모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보면은 또 왼쪽 눈도 여기 흰 부분이 많이 보이고 또 오른쪽 눈도 이제 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전체적인 이제 비율로 봤을 때 검은 눈동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눈의 크기를 보면은 한 오른쪽 눈은 이 정도 위치에 되어 있고 왼쪽 눈도 한 이 정도의 이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시가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불편한 감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일본이 남겨놓은 그 명성황후의 판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 복장의 형태와 주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점을 이제 분석해 가지고 이분이 맹성황후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맹성황후가 이제 쓰고 있는 이 모자, 이 가체를 가지고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궁녀들의 이 가체도 같이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맹성황후인 것이 확실하죠. 분명히 명상으로 맞는데 젊을 때 사진보다는 현재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은 왼쪽 눈이 조금 이제 불편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게 있나? 자, 그리고 앞전에 본 고전과 순종이 기록되어 있는 책자가 바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The Story of the Korea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중앙에 보면 태극마크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고정의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것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조선시대 이제 건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죠? 한번 날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고정 사진이 있는데, 어, 자, 이게 한번 보자. 생선 개시일이 191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부자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게 1911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이렇게 이제 서양식 건물도 많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 모던 시트라고 되어 있네요. 서양 건물이 이게 모던한가요? 고전적인가요? 그리고 뭐 건물 아래도 보면 뭐 이런 식의 이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이런 또 이미지도 보이고, 이미지가 이게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수직으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수평으로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울에 되어 있고, 서울의 이제 도시의 이제 집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네요. 이건 당나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와집이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태극기가 보이네요. 두 개 형태의 태극기도 보입니다. 뭐 이런 게 그러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뭐 종종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이제 뭐 이런 복장 하면 대부분 양반이겠죠. 양반들이 활을 쏘는 것 같습니다. 놀이용으로 이제 활을 쏘겠죠. 자, 이런 복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장기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체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양의 체스는 우리가 보통 아는 장기죠. 자, 그런데 요 담뱃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담뱃대가 상당히 깁니다. 이 바닥까지 닿네요. 자, 이런 담뱃대 길이를 보면 좀 멋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집에 보니까 여기 화분이 있네요. 방에. 제가 임진왜란 해본 태학기의 내용을 설명드렸을 때 그 조선이라서 써진 가옥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 보면 이런 화분이 있었는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1911년도 이제 찍어 놓은 사진인데 여기도 보면 가정집에 이제 화분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요거는 또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복장은 간복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포절입니다. 포절. 뭐 귀한 분이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책자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고 난 다음에 저 아래 영상 아래 이제 설명란에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가는 분은 여기에 있는 이 책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앞전에 제가 영상 올리면서 이제 보여준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만의 이제 형태와 이제 많이 위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안이라 되어 있고 마한이라 되어 있고 번안이라 되어 있는데 이 번안의 이제 위치가 이제 많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서 되어 있고
이게 아마도 이제 고려 아니면은 이제 고구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국호 이름은 고구려였는데 나중에 이제 고려로 다시 이름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나 고려나 이제 똑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푸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여가 될 겁니다. 뭐 이 지도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역사관하고 뭐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위치 비정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번안에 이제 위치하고 여기 이제 조선이라 써져 있는 요 위치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뭐 보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다른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고구려도 여기에 있고 뭐 부여도 여기에 있고 뭐 진안, 마한, 번안 그 위치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쪽에는 이제 사만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래가 제가 또 계속 앞쪽 이 내용을 보니까 또 이와 또 비슷한 또 지도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앞전에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자, 요런 또 지도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스토리 오브 쓰리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삼국을 그려놓은 지도 같습니다. 자, 앞전에는 사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삼국이 위치를 이제 그려놨네요. 이 킹덤이라고 하니까 이게 왕의 나라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만이 이제 왕들이 있는 나라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위쪽에 부유. 이게 이제 부여라 이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라 이제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코리아는 아마 이제 고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고려가 예전에는 고구려였으니까, 앞전에 있는 그 고구려 위치는 이제 사라지고 여기에 조선이 위치가 되어 있던 지점이 현재 코리아로 이제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이제 위치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신라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비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치로 보면은 앞전에 이제 사만시대에 이제 위치하고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시대니까 신라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하고 경상도 쪽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백제가 보이는데, 자, 이 백제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이제 그 위치가 되겠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크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하나 이제 낀 게 보이는데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지?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 자,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뭔 나라일까요? 가라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삼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제가 삼국을 찾아놨는데요. 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고구려라 이제 적혀 있으니까 이 붉은 영역이 이제 고구려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신라라고 이제 적혀 있으니까 신라가 여기 이제 파랗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제 신라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 신라는 현재 이 오른쪽 강원도하고 이쪽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비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라라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면 여기까지의 이제 위치까지 이렇게 신라가 이제 표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약간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를 한번 볼까요? 뭐 현재 백제를 보니까 뭐 거의 이제 비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이제 100개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100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제 지도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에는 이 위까지 여기가 이제 100개로 이제 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왼쪽에는 그 국경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강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요것이 이제 뭐 표시 국경선이다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뭐 그려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등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기 보는 가야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거의 뭐 비등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 위주를 보면 이 가라가 이 위까지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요.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야 가지고 그려져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삼국은 보니까 대체로 현재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삼국 규정해 있는 위치하고 뭐 거의 뭐 별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하네요. 자, 이것으로 보면은 이 한반도가 사만이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다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이 책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한번 계속 한번 안쪽으로 또 봅시다. 뭔가 다른 내용이 또 있는가. 자, 요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요거 완전히 초가집이네요. 자, 집의 형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완전히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초가집도 있고 앞전에 뭐 기와집도 있고 이런 뭐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주거 공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복 입은 분이 이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여기 이제 안행내가 이제 머리 위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빨래를 했는지 아니면 그러면 물을 이고 있는지 이런 단지를 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빨래도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조선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가 있네요. 자, 요거는 가로로 되어 있네요. 자, 운이 좋았습니다. 돌리지 않아도 되고. 자, 여러분들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거북이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석 같은데 이제 거북이 형상을 띠고 있네요. 우리 뭐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이미지를 보잖아요. 거북이. 그리고 뒤에는 소나무가 보이고 여기 소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소 옆에 서 있네요. 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은 이제 글자로 되어 있네요. 이건 또 가로로 되어 있네요.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복장이 좀 특이한데요. 요거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미지도 돌린 상태인데요.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요 복장은 스님인 것 같은데 머리에 약간 특이한 걸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스님 복장 맞죠? 중간에 이제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위쪽에 머리에 쓰고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뭐 삼각형 같은 걸 쓰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게 스님 네 분 다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절의 이제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뭐 아주 또 다른 그림이 있나요? 자, 요것도 보이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혜태상이 보이죠? 자, 뒤에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건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도 있고. 자, 여기 서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죠? 뭐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자, 이런 형태의 뭐 이미지도 있고. 한번 봅시다. 또 아래쪽에 있나? 오, 요거 보이네요. 예, 요 탑이 하나 보이네요. 뭐 이 탑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가 경주라고 적힌 것 같습니다. 균주, 균주, 긴주 이렇게 적힌 것 같습니다. 경주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다부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 있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풀을 잘 베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풀과 같이 많이 공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기가 많을 텐데. 자, 이런 형태의 이제 탑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아, 이것도 보이네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이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엄청 크네요. 높이가. 자, 이것도 보면은 또 돌려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시죠? 와, 여기 호수 보니까 연꽃이 엄청나게 자랐네요. 이게 연나무 이파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물은 없고 이렇게 연이 많이 자라면 여기는 완전히 뻘판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뭐 물놀이를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연꽃이 많이 있으면은 거의 뭐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물놀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자, 이런 형태의 건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서울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자, 이런 사진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사진도 있고, 이거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울이네요. 여기 말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별로 안 보이고 말이 많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상인들은 아마 멀리서 왔을 수도 있겠네요. 꼭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전봇대가 보이네요. 이 전봇대가 보인다는 거는 이 시계가 1911년도쯤 되니까 아마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어떤 이미지일까요? 또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네요. 현재 이 책 서적은 페이지가 거의 49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크네요. 뭐 요거는 무슨 관화 같습니다. 무슨 뭐 재판을 받고 있나요? 왼쪽 편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뭐 두 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쪼그라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것은 책자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요도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네요. 요거는 서당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스쿨이라고 써져 있네요. 어린 아이들이 혼자 선생님을 가운데를 중심을 해 가지고 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집신이네요. 자, 다들 집신을 신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무신 같고 나머지는 뭐 집신 또 보이고 이게 집신인가요? 고무신 같기도 하고 고무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집신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탑도 보이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이것도 뭐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건물도 보이네요. 이거는 서울 더 서치 게이트 오브 더 시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서울이네요. 이런 건물도 보입니다. 이거는 성이겠죠. 성문으로 확인됩니다. 여기 사람 한 명 보이네요. 현재 보시는 이분은 여기 보니까 김옥균이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 이제 김옥균 검색하면 요분이 됩니다. 여기 이미지 많이 보시잖아요. 자, 이런 복장도 있고. 자, 김옥균 한번 볼까요? 자, 김옥균은 조선 말기에 정치가 사상가 급진 개파이다. 1872년 문과 장원급제 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고 충의계를 조직해 개화 사상 확산에 힘썼으며 동남 제도 개혁 동남 제도 개척사 겸 간포 경사에 임명돼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했다. 임오군란 후 일본식 급진개혁을 주장했으나 양모운동 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외청 민씨 세력에 변번히 발목을 잡히다 못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자, 이번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자, 갑신정변이 뭔지 한번 봅시다.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4일에 김의겸, 박영호, 서재필, 서강봉, 홍영식 등 개화당파들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척족 중심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수립하여 한 일종의 쿠데타 사건이다. 진압 후 갑신난 또는 갑신전란으로 불리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를 갑신의 혁명의 당해 난이라 이제 불렀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정변을 일으켜도 됩니까 이거?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했으면 이분이 뭐 영웅이 됐겠죠. 실패했다고 하네요. 12월 4일 저녁 우정구 낙성식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고종 명성황후를 경궁으로 피신시킨 뒤 민씨 척도들을 축출하거나 일부 처형하고 12월 6일 오후 중국 간섭 배제, 문벌과 신문제 타파,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인민평등권 확립, 노세 지도 등의 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이 갑신의거, 갑신사태, 갑신봉기 등으로 부른다라고 하네요. 이런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이 난란 때 일본의 그 국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사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변을 거치면서 이때 이제 일본군하고 이제 청나라군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 여기 한반도 조선에 들어온 계기가
하나가 바로 이런 변이 일어나잖아요. 뭐 동학농민은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군병력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병력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제 이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속국으로 만들 계책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병력들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일제 식민 지배가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만약에 그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우리도 병력을 대륙에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병력을 주던 시기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장식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뭐 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를 달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싫다면은 전쟁을 끝내든가 분쟁을 끝을 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분쟁이 일어나면 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서울에 또 한 건물 형태가 되는데 상당히 이제 서구식으로 이제 지어졌네요. 이게 호스피ટલ이라고 되어 있네요. 명성황후가 조선을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개화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돈을 탕진하고 뭐 펑펑 물들어 있었다 그러는데요. 아마 개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서구식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 전기도 들여야 되죠. 뭐 철도도 건설해야지. 그리고 군도 새로 개편해 가지고 신식 무기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드는 일을 명성황후가 돈을 펑펑 썼다고 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국세가 탕진 나가지고 망했다. 뭐 그런 또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거는 그 시대에 살지 않는 이상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여기 이제 지도도 하나 이제 보이는데 요거 뭐 한번더를 그려놨네요. 자, 여기 이제 제주도 이름이 켈파트, 네, 켈파트라 적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지도가 하나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한 번도 뭐 지도 이야기예요. 그럼 뭐 한 번도 뭐 설명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라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이미지 많이 보셨잖아요. 요거는 이제 코리아의 이제 민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 민씨면은 보통 명성황후 아닙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명성황후가 왜 이 중국식 한복을 입고 있는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제가 영상을 제작 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 명성황후가 왜 이 중국식 이제 한복을 입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복장이 되겠죠. 요거는 제가 뭐 앞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같은 복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륙 중국의 양자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그 남쪽 지방의 난징 쪽에서 입는 그런 이제 복장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이 같은 이제 의복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한복입니다. 대륙 한복입니다. 자, 한반도 고려 한복이 아니고. 자, 요 복장을 명성황후가 입고 있는 경우가 되죠. 자, 뒤쪽에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요 복장도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측에 있는 요 복장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기록이 있더라고요.